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걸 개인의 빚으로만 봐야 할까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고 학자금 대출이 많은 미국이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한 건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은데요. 김현정 기자가 학자금 부채 해결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총액은 10조 7,19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금액은 1,008억 원, 학자금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만 1,407명입니다.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 102만 7,147명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건 그만큼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그나마 대학원 학자금 대출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 제도가 없어 거치 기간이 지나면 취업과 상관없이 갚아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거나 당장 돈이 급해 묻지마 취업을 하게 됩니다. 갚는 거 막느라고 급하게 이제 돈을 갚고 주변에 빌려서 갚고 다른 거에서 또 대출 받아서 갚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 연쇄 작용이 계속 발생을 하는 상황들이 나오기도 하죠. 청년들의 학자금 빚은 오로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청년들이 시작을 하는데 일자리가 이제 충분히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정규직 일자리라든지 고정적인 소득을 올려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어떤 사회 구조나 시스템이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은 이 부채 문제가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이냐. 학자금 부채 탕감운동본부는 지난 10월 말 국회 앞에서 사회적 부채 감사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직 교사와 교수, 교육계 전문가, 부채 당사자,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모인 감사위원회입니다. 이들은 청년의 학자금 빚을 대표적인 사회적 부채로 보고 인권적 관점, 교육 공공성 측면, 노동 관점에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대학 교육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의무 교육에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처럼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고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대학 진학이 필수인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 교육은 의무교육이라는 겁니다. 학자금 부채 탕감운동본부는 미국처럼 학자금 빚을 국가가 탕감해주는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입법청원 운동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 국내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특별법 제정으로 부채를 탕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농가부채 탕감에 대한 역사가 있고 그 이전에 예를 들면은 97년도 IMF 때 기업들이 어렵다고 해서 168조를 공적자금 그러니까 세금으로 금융기업들에 지원을 했거든요. 의지만 있다면 재원도 국가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어쨌든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수익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2, 3년 동안 순이익으로 40몇 조 원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들을 탕감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청년들의 학자금 부채 해결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한국장학재단은 14개 지자체와 연계해 학자금 대출금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신용유의자 804명에 대한 신용도 판단 정보를 해제하고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자체 등 정부의 지원 및 분할 상환 약정 확대를 바라는 응답자들이 많았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